아빠, 엄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 진짜 이제는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한다고?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면 우리가 너를 받아줄 거라 생각했나? 그동안 우리는 내 하인이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부모라고 부르니 참 듣기 거북하구나.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애들까지 힘들어지고 있어요.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 이제는 손주를 방패 삼아 우리를 흔들어 보겠다는 거냐? 손주들이 불쌍하면 너희가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 부모가 자식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데 그게 평생은 아니야. 아빠, 정말 저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전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너희가 우리를 버린 거야. 가정부처럼 부려먹고 돈을 ATM처럼 쓰면서 우리가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는 우리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도 너희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다. 이제 두 번 다시 우리를 찾지 마라. 다음에 찾아오면 우리는 아는 척조차 하지 않을 거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 있는 아들을 어렵고 힘든 살림에도 애기중지 훌륭하게 키웠더니 며느리와 합작으로 부모님을 파출부 취급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복수하는 사연을 전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진호 씨와 김순애 씨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강진호 씨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에는 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고 어머니는 병약하여 항상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술을 좋아해 번 돈을 제대로 집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것은 어린 강진호 씨였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남의 집 허드레시를 했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농사일과 공사장 일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겠다. 언젠가는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할 거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막노동을 하면서도 낮에는 배달을 뛰었고 밤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운명처럼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김순애 씨였습니다. 김순애 씨 역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20살이 되자 시장통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간신히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을 결심했고 가진 것 하나 없이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몇 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강진호 씨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막걸리 집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김순애 씨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부족한 살림을 메우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조그만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김순애 씨는 뼈 빠지게 국물을 우려내며 한 그릇 정성을 다했습니다. 강진호 씨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단골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면서 가게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절대 자신들을 위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사지도 않았고 외식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 강민석 부부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투자했습니다.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 좋은 학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아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적이 좋았고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대학에 가던 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성공했다. 우리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 부모님은 아들이 원한다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자 아들은 부모님께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고민 끝에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너는 우리가 못 해본 거 다 해봐라. 우리는 괜찮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해. 그렇게 아들은 여행업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자가 났지만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부모님은 생활비까지 보태주며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의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수십억 원이 되었고 그는 TV 인터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성공했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때까지 부모님은 이제 남은 인생은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강진호 씨와 김순애 씨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신들은 좋은 옷 한 벌 사 입지 못하고 외식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만큼은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강민석 씨는 부모님의 기대대로 성공했습니다. 사업을 일으켰고 자수성가한 청년 CEO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자랑스럽고 대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느 날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하려고요. 부모님은 감격하셨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됐다. 어떤 아가씨냐? 아들이 소개한 여자는 최지연 씨, 반듯한 인상에 깍듯한 태도를 가진 교양 있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석 오빠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두 분은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나는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반 며느리 최지연 씨는 여전히 예의를 갖춘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반찬이 정말 맛있어요. 아버님, 저희 집에도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부탁이었습니다. 어머님, 반찬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요즘 저희가 너무 바빠서요. 아버님, 저희 이사하는데 손 좀 보태주실 수 있나요? 부모님은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부탁은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 애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그래. 알았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손주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며느리는 부탁하는 말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애 학원 데려다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아버님, 저희 김장 김치 떨어졌어요. 올해도 담가다 주시는 거 맞죠? 부모님은 당황하셨지만 한동안은 참고 넘기셨습니다. 우리 자식이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강민석 씨는 처음에는 부모님의 고충을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그냥 거절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며느리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 힘든데 좀 도와주면 안 돼? 아빠, 김장 담그는 거 어차피 매년 하셨잖아요. 올해도 그냥 해주시면 되죠?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아이를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구나.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날도 며느리의 부탁을 받고 반찬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며느리와 친구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연아, 너네 집 너무 깔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해? 그때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정부 있어. 가정부?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짓자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다 해주셔.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손주도 봐주시고. 순간 김순애 씨의 손에 들고 있던 반찬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정부? 며느리는 자신을 가정부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강진호 씨도 멀리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진호 씨는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제 떠나자. 뭐라고요?
김순애 씨는 놀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 더 이상 저 애들을 위해 희생할 필요 없어. 김순애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손주는 그러나 강진호 씨는 단호했습니다. 손주까지도 우리를 이용하는 도구가 될 거야. 이제 우리도 행복하게 살 때가 됐어. 그렇게 부모님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각 강진호 씨와 김순애 씨는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정리한 돈과 평생 모아둔 돈으로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집을 구입했습니다. 집 앞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창문을 열면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살결을 스치며 불어왔습니다. 아침이면 갈매기 소리와 함께 눈을 떴고 창밖으로 햇살에 반짝이는 파도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강진호 씨는 늘 꿈꿔왔던 것을 실천했습니다. 작은 배를 한 척 구입하여 직접 바다로 나가는 삶. 이제는 아침마다 바다로 나가 넓고 푸른 바다 위에서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고기를 낚을 때마다 이거 봐. 우리 오늘 저녁은 자연산이다. 라며 아내에게 웃으며 자랑하곤 했습니다. 김순애 씨도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바닷가 시장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사다가 요리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갓 잡아온 생선으로 남편에게 구이와 매운탕을 해주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네. 라는 남편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잔잔한 파도를 따라 배를 띄우고 수평선 너머로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서울에서 살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일꾼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오롯이 우리로 존재하는 삶. 이것이 그들이 평생 꿈꾸던 자유였습니다. 부모님이 사라진 후 강민석 씨와 최지연 씨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뭐, 잠시 연락 안 되는 거겠지. 나중에 다시 돌아오시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부재가 현실로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 씨와 최지연 씨는 손주들을 돌봐줄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부모님이 손자 손녀를 맡아주셨지만 이제는 유치원과 학원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님, 애들 돌봐주셔야죠? 라는 말 한마디에 해결됐던 일이 이제는 매달 수십만 원씩을 들여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베이비시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고 비용이 부담스러워지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내가 맡아라라며 다투었습니다. 부모님이 사라지자 집안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설거지는 미뤄졌습니다. 김장철이 되자 부모님이 해주시던 김치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돈 주고 김치 사 먹자. 하지만 시장에서 산 김치는 부모님이 해주시던 김치 맛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거 돈은 비싸고 맛도 없네.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있을 때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부모님의 부재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강민석 씨의 사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강민석 씨의 여행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항공편이 끊기고 해외여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기존 예약건이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줄자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전화해봐. 부모님이 돈 많으시잖아. 잠깐만 도와주시면 될 거 아니야? 강민석 씨는 그제야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사업이 힘들 때 잠시라도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강민석 씨는 처음으로
진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업을 살려야 한다. 강민석 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 더 큰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광고를 늘리고 홍보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직원들을 해고하면서까지 사업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 여행업은 불가능한 업종이었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결국 추가 대출까지 받은 돈은 한순간에 바닥이 났습니다. 남은 것은 막대한 빚과 무너져 가는 사업뿐이었습니다. 강민석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자신이 얼마나 의존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절박해진 강민석 씨와 최지연 씨는 부모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바닷가 마을로 떠났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모님을 찾아냈습니다. 부모님은 평온한 얼굴로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드디어 찾았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희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바닷가 마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강진호 씨와 김순애 씨. 그런데 어느 날 멀리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강민석 씨와 최지연 씨였습니다. 엄마, 아빠, 강민석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도 힘없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자신들을 찾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는 뻔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희 좀 도와주세요. 강민석 씨는 초조한 얼굴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김순애 씨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진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를 찾아온 이유가 결국 돈이구나. 순간 강민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힘들어요. 아버지 여행업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적자만 나고 빚이 늘어났어요. 대출까지 받았지만 이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다시 회사를 세울 수 있어요. 그때 강진호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냉정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우리에게 베푼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었냐? 내가 사업을 할 때 우리는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줬다. 그런데 넌 우리를 어떻게 대했지? 우리를 가정부처럼 부려먹고 며느리는 우리를 친구들에게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지. 강민석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계셨을 때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강진호 씨는 차갑게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너희는 더 이상 없는 존재다. 절망한 강민석 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최지연 씨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간절함보다는 계산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 손주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이 힘들어해요. 예전에 할머니가 그렇게 예뻐하던 우리 애들 기억 안 나세요? 지금 돈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해주고 있어요. 학교에도 보내기 힘들고요. 하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손주들을 앞세우면 우리가 마음을 바꿀 줄 알았냐? 손주들이 불쌍하면 너희가 알아서 책임지면서 살아야지. 부모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감정 연기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진호 씨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동안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 하지만 남은 삶까지 너희에게 바칠 생각은 없다.
이제 다시는 우리를 찾지 마라. 그 말이 끝나자 김순애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제 너희도 너희 힘으로 살아라.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석 씨는 부모님의 연락처를 다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강민석 씨와 최지연 씨의 삶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자 강민석 씨는 마지막으로 남은 집과 차를 팔아 사업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래처에서도 연락을 받지 않았고 직원들도 한 명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파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막대한 빚뿐이었습니다. 강민석 씨는 빚을 갚기 위해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예전처럼 사장의 자리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며 일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최지연 씨는 더 이상 남편의 돈으로 쇼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다투었고 한때 자신들이 살던 넓은 아파트가 아닌 좁고 허름한 원룸에서 서로 원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지 1년 후 강진호 씨와 김순애 씨는 바닷가에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낚시하며 조용한 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더욱 활기찬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바다에 대해 익숙해진 강진호 씨는 더 큰 배를 한 척 장만했습니다. 이제는 소형 낚싯배가 아니라 넓고 편안한 요트형 어선을 구입하여 더 깊은 바다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순애 씨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가 맑은 바다 한가운데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이 둘의 가장 큰 낙이 되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한잔할까? 강진호 씨가 웃으며 와인을 따라 주었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길게 물들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배 위에 퍼지는 순간 김순애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겠어?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은둔 생활을 할 줄 알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애 씨는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 마을 여성회에도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함께 바다에서 갓 잡은 해산물로 요리를 하고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으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혜 씨, 이거 당신이 만든 거예요? 네. 이번에는 전복 버터구이를 해봤어요. 와, 세상에. 너무 맛있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가정부가 아닌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유로운 여성이 되었습니다. 강진호 씨는 바다에서 친해진 동료들과 함께 취미로 바다 낚시 여행을 기획하고 손수 배를 몰고 다녔습니다. 낚시가 끝나면 함께 회를 떠서 먹으며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강민석 씨와 최지연 씨의 삶은 더욱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행업이 망하고 사업이 파산된 후에도 강민석 씨는 어떻게든 자신의 과거를 되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님, 이제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거래처도 끊길 겁니다. 그는 완전히 신용을 잃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어마어마한 빚, 자존심을 버리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한때 사장이었던 사람이 회사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버텼지만 매일 상사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채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민석 씨는 한순간에 사회에서 도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어느 날 최지연 씨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이유가 없어. 사장님 부인이었을 때는 좋았지만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강민석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돈, 명예,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이 사라지자 그의 곁에 남아있을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최지연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때 잘 나가던 청년 CEO는 좁고 허름한 월세방에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부모님이 계셨을 때 나는 얼마나 무책임하게 살았는지. 부모님이 떠난 후 나는 얼마나 나약한 인간이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완전히 몰락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 강진호 씨와 김순애 씨는 여전히 바닷가에서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맑은 바람을 맞으며 와인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김순애 씨는 배 위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강진호 씨는 옆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저녁은 회로 할까? 좋지. 그러면 와인도 한 병 더 따야겠네. 이제는 아들도 며느리도 그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그들은 평온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연을 만든다고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